안녕하세요. 프리미러의 은서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목처럼 한번 헤어진 연인이 내 생각을 할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막 헤어지고 나면 이제 저희도 상대가 그립잖아요. 얼마 헤어진 지 안 됐으니까. 그러다 보면 뭐 궁금해지고 그 사람은 나처럼 내가 그리워하는 것처럼 상대도 나를 그리워할까? 이렇게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나의 전 상대는 아니면 지금 상대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일단 애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애착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그 사람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애착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공포 회피형이 있어요. 네, 저희는 오늘 한번 회피형하고 불안형을 이야기할 거고요. 공포 회피형 같은 경우는 불안하고 회피가 같이 있는 타입이라서 한번 섞어서 잘 조합해서 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 회피형 같은 경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났다 아니면 뭐 딱히 난 적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저희 성인 애착 연구소라고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자기 상대는 진짜 뭐 하나도 안 났다고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회피형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회피형들이 사귀는 상대는 이제 불안형이거든요. 물론 회피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이제 불안형을 만나는 거죠. 근데 불안형들은 어린 시절부터 크게 반응을 해야만이, 그러니까 내가 크게 요구를 해야만이 들어주는 것에 학습이 돼 있어야 그게 양육자로부터 학습이 되는 건데요. 이제 커가면서 그게 고착이 되면서 그게 집착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귀는 도중에 이제 애인에게 부모에게 했던 것처럼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연락 많이 하는 애인 한번 보신 적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은 무슨 문제 터지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안형에 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집착을 겪다 보니까 또 근데 회피형들은 또 독립적이거든요. 회피형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양육자가 대부분 자기 혼자 해결을 하도록 이제 놔두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발전을 했죠. 불안형과 조금 반대 성향으로. 집착을 받게 되면은 나는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잘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저 사람을 왜 혼자 해야 되는데 혼자 못할까? 이런 생각에 약간 피곤해지는 것도 있고, 또 집착이 들어오면 나는 혼자 있고 싶은데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귀는 도중에 피곤하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게 되죠. 물론 애인이 피곤하고 싫은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독립적이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간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면 그 집착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가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분들을 보통 회피형에 많이 대입을 하시는데 한번 그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남자분들이 이제 뭐 여자분들이 너 게임하지 마, 뭐 담배 피지 마 이랬는데 남자분들은 그걸 사귀는 동안 참았죠. 애인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뭐 하지 말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즐기는 거예요. 막 담배도 피고 또 못했던 게임도 막 하고 막 24시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뭐 한 달 그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게 나는 이미 다 즐겼는데 뭔가 허전하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회피형들이 이제 후폭풍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없다고 하거든요, 회피형들이. 근데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만 보기 때문에 회피형들이 즐기고 있느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냥 자유를 만끽하는 것 뿐이지 나중에는 느낍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불안형 같은 경우는 내가 의지하던 상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후폭풍이 올 확률이 높지요.
불안형이 후폭풍이 조금 더 빠를 순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애착 유형하고 이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불안형 같은 경우도 조금 구속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제 좀 불이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불안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또 불안형들은 자기 신뢰보다는 타인 신뢰가 더 커서 남들에게 의지하는 성향이 좀 더 있거든요. 그런 의지하던 상대가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피로를 더 많이 느껴서 좀 더 빨리 온다고도 볼 수 있겠죠. 후폭풍이 왔다면 저랑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내가 잘못을 했는지, 그러니까 내 잘못이 더 큰지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큰지, 그 헤어진 사유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게요. 내 잘못이 더 크다. 그러면 내가 그걸 바뀔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냥 그때가 그리울 뿐이지, 그냥 좋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좋았던 것만 이제 그리울 뿐이지, 내가 보여줬던 문제에 대해선 그립지 않을 거예요. 의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감정이 앞서서 막 그립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생각도 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맞아 그런 면도 있었지 하면서 빠이빠이를 할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 문제였다. 그러면 상대방이 자신이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못 깨달으면 어쩔 수는 없겠죠. 이제 근데 자기 문제란 걸 깨달았으면 또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는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만한 또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내가 확실한 어떠한 가치가 있다. 그게 확신이 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오겠죠. 근데 또 상대방이 느끼기에 내가 이만한 문제를 개선해도 그 사람한테서 받을 뭐 딱히 좋은 게 없다, 그렇게 느끼면 안 오지 않을까요? 후폭풍이 와서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는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로봇도 감정을 표출을 합니다. AI가 너무 발달이 많이 돼서. 근데 우리는 사람인데 그걸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감정이 드는데 이제 제외할 생각은 없고, 그냥 나 혼자서 하고 싶은데 그냥 그 생각 드는 게 좀 싫다 그러면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싫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자존감 문제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이제 약간 자존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온전히. 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저희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결국 재회를 하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후폭풍이 왔을 때 되돌리는 방법, 이제 이 영상을 제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이 볼 것 같아서 한번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 이제 성인 애착 연구소 그 단톡방에 이제 제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외를 희망하는 분들이 이제 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 들어보면 솔직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귄다는 거는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계거든요. 인간관계. 그래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내 잘못인 경우다 하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변할 건지, 물론 이제 사람은 한 번에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계획을 말해주고, 또 내가 혹시나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대처를 이제 말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상대는 이미 그것에 많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말을 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문제라는 거는 쌍방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내 잘못일 경우, 그러니까 내 잘못이 100%일 경우도 있을 수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쌍방인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었다, 그것도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뀌었다만 어필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해줘야 그것도 알려줘야지 나중에 이제 미래가 그려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도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문제였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쌍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어땠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 문제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했어야 됐었다. 그건 미안하지만 이제 너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었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